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신부선이고요. 저는 이 길이 건너 저 옆에 상문 삼동에 살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문 삼동이 부러운 이유가 뒤에 듬직한 언덕 같은 산을 지니고 있고, 이 소중한 공간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이거 얼마나 귀한 자원이고 우리 보배 같은 곳인지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재작년부터 관심은 가졌었는데 여기 실제로 와서 발을 딛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전영임 선생님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우리가 풀뿌리가 돼서 우리 뒷동네 뒷마을 산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산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를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 이웃집들이 그거 정리하고 나니까 진짜 깨끗해, 막 습하고 더러웠는데 거기 막 계단 만들고 이러니까 노인들 앉아서 쉬기도 좋고 엄청 좋대.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는 여기까지만, 지금까지 그 진짜 30-40년 되는 그 귀중한 자원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이제 치우고 그 자리에 다른 시설물들을 집어넣고, 또는 그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던 식물들이 이 자리를 다른 식물들로 메우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과연 정당했나, 환경적이었나, 주변에 자리 잡고 수십 년 살고 있던 식물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새로운 식물들을 조성하고 그것을 꾸밀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주변에서 조사나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작게나마 우리 동네 마을 주민들이 그래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쳐봅시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관에서 밀어붙인 어떤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타당한 건가, 우리를 위한 일일까, 내가 쓰이는 세금이 바로 잘 쓰여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주변을 나는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생각들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래 선생님 이런 것들은 강사비를 안 주고 그냥 봉사를 해가지고 하라고 해도 저 두 발로 뛰어올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러셨어요. 왜 강사비를 줘가면서 강사비가 마을 운동하는데 강사비를 왜 주냐고. 그래서 되게 이상한 동네라고 그랬어요. 한번에 이런 것들은 남는 인력들 혹은 이제 제가 굉장히 아는 게 일천해요. 얕지만 이제 여기 관심을 가졌던 터라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기회가 주어져서 선생님들하고 일단은 함께 바닥 밟으면서 이거 소중한 거 지켜야 돼. 여기 이런 것들이 2020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록을 했는데 2025년에 가니까 없어졌어. 그거 왜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토의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만약 필요하다면 옛날에 있었을 법한 이 자리에 살고 있었을 법한 식물들을 다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조성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식물들 위주로 우리 뒷산을 지키고 꾸미고 가꾸고 자랑할 겁니다 라고 그런 생각들을 이웃에 전파를 해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만 알고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웃집에서 그거 쓸어내고 치워야 돼 할 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쓸어내야 될 것도 있지만 정말 고쳐야 될 것들도 있지만 보존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해야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허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과연 그 강의를 할 자격은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저는 비싼 강사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식물 공부를 했었고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식물에 관련돼서 생태에 손을 뗀 지가 벌써 한 5년 됐어요. 5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직장이 여기 덕성여대 후문에 있는 쌍문 텃밭에서 지금 꼬리 명륜나비 사육을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꼬리 명주나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눈에 쓰죠. 눈에. 응? 눈에 쓰죠. 눈에. 그냥 보라고. 그쵸. 열정이 우리가 멸종이기. 귀뚜라미 어디에서 귀뚜라미 볶아서 먹어야지 뭐 살이 되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라고. 우리 생물 없애시는구나. 다양성
종가양성이라고 하잖아요. 종가양성이라고 하죠. 없어져.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생물이 한 가지만 소중해서 걔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이 공존하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던 생물이나 아니면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전하는데 아니면 이거 정말 잘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런 기능들이 우리한테서 비롯돼서 우리가 받아내서 특히 이제 제일 반가웠던 게 이 보살레리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마을 동네 거기 조사하는 거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접수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해가지고 대학을 정말 멋진 대학을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중랑천에 있는 물 수질 조사를 계속 했어요. 녹청교부터 밑에 내려가면서 교각마다 토요일마다 엄마 아빠랑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멋진 대학에 갔다고 나중에 그런 사례를 얘기해줘서 그게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풀뿌리들 우리 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자녀분들이나 조카들이나 이제 이런 아이들이나 데리고 와서 같이 보고 같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 열심히 기여를 하고자 그 우리 마을은 아니지만 쌍문동이니까 쌍문 3동하고 쌍문 1동은 길 하나 건너면 되는데도 전혀 달라요. 쌍문 1동에는 이런 공간이 물론 외천은 공유를 할 수 있지만 물론 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 이런 든든한 숲을 지니고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이 동네 분들은 그게 왜 소중한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쩌다가 올 때도 여기에 있던 풀들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고 이제 관심을 안 가지면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가면서 풀하고 나무들을 이제 이름이 뭐 하나도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나무고 풀이야 하는 분들은 이제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이제 앞으로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냥 너 나무가 아니라 아 너는 무슨 나무 너는 무슨 풀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 풀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를 우리가 앞으로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지킴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선생님들하고 기대가 이제 그 움직일 것들에 대한 향후 이제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기대도 저도 있고요. 그래서 옆에 그 이웃 동네 사람이지만 와서 열심히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리고 오늘 미흡했던 공부는 끝없이 제가 뒤에서 쌍문 1동에 있는 그 쌍문동 나눔 텃밭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풀을 들고 오시든지 곤충을 들고 오시든지 거기에서 그 자리에 있는 식물이든 다른 데 것이든 공부를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근무는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요. 네, 지금은 이제 나비를 사육하는 시기가 지금 끝물이라서 꼬리 명주나비가 거의 마지막 늦둥이까지 다 지금 월동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방학에 들어가요. 저는 매우 한가하니까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재밌게 하도록 할게요. 쌍문일동 명예위원님으로 우리 초대드려야 되겠죠. 어차피 쌍문일동 안 오세요? 직장이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직장이 이 동네라서 여기를 관심을 안 줄 주민이 수가 없었어요.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쌤들이 혹시 이제 뭐 이상한 식물이 전에 안 보이던 게 여기 공원에 나타났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이제 의논도 할 수 있고 제가 했던 게 식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곤충을 기르고 있지만 식물이 저는 바닥에 깔려 있어서 식물 우선으로 일단은 오늘은 움직이면서 이거 무슨 나무인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장을 작성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때 무슨 식물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심층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단 지나가면서 이 식물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일단은 이 식물 이름부터 알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식물은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고 준비는 다 하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폰에다가 막 쓰기도 해요. 근데
써놓고 나면 나중에 사진이 없어서 이게 내가 뭘 보고 쓴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식물들은 채집을 하거나 어디 가져가서 뭐 끓여서 먹거나 이럴 수 없는 식물들이에요. 요즘은 이게 어디에 좋습니다 하면 지나가는 분들 다 즉시 없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동네 그 길가에 있는 숲조차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숲이 얼마나 많은 공해 물질을 안고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 일단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될 것 같으니까 바다 그러네요. 안 먹으니까요. 그래서 안 돼요. 좋은 고사리가 우리 여기 숲에 쌍문 근린공원에서 가장 여러분 대표할 만한 식물이 뭘까요? 고사리 대표가 상큼하고 맛있어. 우리 근린공원을 대표할 만한 식물이 뭘까요? 아무도 안 먹어. 감나무요. 그쵸? 감나무 어디 있어? 또 여기. 소나무. 소나무 또 이 밤나무예요? 저거 아니야? 네, 상수리나무. 상수리는. 그쵸? 쌍문 근린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밤나무가 대표 대표야? 교목층에서 우점하고 있다고 말해요. 어떤 숲에서 그 지역을 선도하고 가장 위에서 숲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우점종으로 참나무를 두를 수 있는데 참나무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인가 주변에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관찰되고 살고 있던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저 조금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게 신갈나무나 이제 굴참나무나 졸참나무나 갈참나무, 떡갈나무까지 나오는데요. 그게 다 참나무. 그렇죠. 우리나라 중부권에 살고 있는 참나무들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는 상수리나무. 이제 깊은 산 속에 가서 서사면이나 북사면 쪽, 동사면 쪽에 있는 아이들은 굴참나무. 그 다음에 신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까지 다 있어요. 이 숲에. 근데 우리가 다니면서 참나무 1, 2, 또 참나무 2,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정말 상수리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열매를 다는지도 필요하고요. 네, 이런 나무들 구분할 수 있는 키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무에 관해서는 이 참나무가 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숲에서. 둘째는 원래 살고 있던 나무인지 심은 나무인지 이거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심은 것들이에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심은 심은 것들. 것들이 많아요. 여기 저기 있는 30년생, 40년생 된 정의여중고가 생기고 나서 이 산을 막 그때 굉장히 열심히 사방공사를 했대요. 참나무를 그때 도토리 심은 참나무가 지금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40년 전에 이제 여기 산이 되게 헐벗고 막 다 까뭉개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심었던 참나무들이 지금 아름들이 상수리 나무가 됐는데 지금 이거 잘라내고 베게 되면 40년 후에 이 숲 유지 안 돼요. 지금도 그 숲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려면 그 숲에 들어가서 하층부를 보면 돼요. 바닥에 초본층이라고 해서 바닥에서부터 50cm까지 자라는 풀 있는 곳에 어떤 어린 식물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풀도 있고 어린 나무도 있고 50cm 안에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종들이 상수리 나무 숲이니까 상수리 나무가 자라고 있어야 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왜? 없어요. 응? 없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누가 이제 올라가서 봐야 돼요. 누가 와서 왜 안 뽑았나? 자라는지, 왜 못 자라는지. 어머. 그 숲이 그대로 지속 가능하게 우리 너무 숲이 유지되려면 그 그 교목층, 그 다음에 악교목층, 그 다음에 관목층, 초본층까지 여러 계층의 5단계의 층이 형성되면서 그곳에 그렇죠. 각각의 같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야지 저거 50년, 60년, 100년 되면 참나무는 0급이 100년급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나무들을 잘라내거나 뭐 수해나 자연재해로부터 넘어졌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악유목층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숲이 유지가 되죠. 아니라면 수종이 바꿔지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소나무 숲이었어요. 소나무 숲은 해가 쨍쨍 잘 들어야죠. 소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빨리 자라는 속성수인 화렵수가 밑에서 쭉 치고 올라오면서 소나무를 덮어버렸어요. 그럼 소나무는 천천히 쇠퇴기에 들어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면 수종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천이가 일어나면서 이제 교체가 되는데 그런 자연적으로 생기는 어떤 자연 바뀌는 현상을 천이라고 불러요. 숲의 천이. 숲이 바뀌려면 맨 처음에는 이 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벌판이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맨 처음에 풀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저기 있는 풀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잡고 여기서 살만하네. 이제 숲의 토지를
이제 토양을 갖추고 거름길을 만들어요. 그럴 때 한 번 1년 살다가 죽는 냉이 같은 것들이 왔다면 그 다음에는 2년이나 3년 살 수 있는 풀들이 들어오고 여러 해 살이 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여러 해 살이 풀 중에서도 나무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 나무들은 햇볕을 좋아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쌀이나무나 찔레나무나 이런 작은 키 작은 나무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토양에 망분을 만들고 이제 유기물질을 가둬요. 그러고 나면 소나무 같은 아이들, 햇볕 양수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들이 참나무나 이런 아이들한테 이제 밀리는 거죠. 숲이 나이가 100년, 그 숲이 만들어진 지 한 100년 정도 되면은 원래 있던 소나무들은 밑에 내려오고 그 위에 참나무가 자라는 게 자연적인 천이현상이에요. 여기 소나무가 처음에 심었을 거예요. 그 소나무들은 그늘로 인해서 피압을 지금 받기 때문에 다 죽거나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저 위쪽에 가면 겨우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이 들어오는 곳에만 소나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시면서 여기는 왜 소나무가 왜 이렇게 그야말로 막말로 비실비실하지? 죽을 것 같아, 불쌍해.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변에 굉장히 큰 화렵수들이 잎이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이 걔를 가리고 있어요.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이 숲에 있는 나무를 베고 수종을 교체를 한다, 갱신을 한다거나 바꾼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고요. 그것에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안에 있는 토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이제는 간섭을 받지 않고 나무들이 자기 자리를, 처음에는 흙이 나무를 보호해요. 흙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수목, 풀이나 나무가 그 숲을 지켜줘요. 뿌리로 흙을 감싸게 되죠. 그래서 홍수를 방지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여러 가지 그 바람이나 아니면 오염이나 소리, 소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숲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멋진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만하게 도랑이, 작은 도랑이 비가 내리면 물이 조금 흐르고 그런 도랑이 있었을 텐데 그곳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멋지게 만든 거죠. 생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없어. 다람쥐가 와서 물을 한 모금 먹을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물줄기가 형성돼서 물이 흐르는 계곡이 아니잖아요. 올여름처럼 장마가 뭐 한 달 동안 지속됐다. 그때는 물이 있겠죠. 근데 이곳은 인공적으로 물을 퍼올려서 물을 흘리고자 이제 구상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흐르게 되면 모든 생명들이 돌아와요. 인공적이든 아니면 자연적이든. 어떤 계곡에 물이 있음을 해가지고 물 웅덩이가 생기면 그곳에 사는 수소곤충, 작은 수소곤충들이 오고 그 아이들을 먹는 잠자리 애들이 오고 또 개구리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다가 차단하게 되면 그 루트가 끊어지게 되겠죠, 길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가 썩게 되는 거죠. 지금 겨울에 모기 되게 많아요. 11월까지도 모기 있어요. 밖에 사시는 분들은 모기 때문에 바다가 막 깨고 그러는데 그 모기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운동이? 운동이? 그러니까 지금 뭐 온난화 때문에 막 더워져서 그래요. 더워져서. 맞아요. 더워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된 주 원인은 웅덩이가 없어져서. 없어져서 어디다 나갔거든, 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웅덩이들이 옛날에는 산자락 끝에도 물 웅덩이가 있었고 둔벙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메웠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집에 필요에 물 의해서. 받아 놨더니 그렇게 거기서 생긴 물론 시설 거다. 만들고 공원 만들면서 다 없애는데 그곳에 잠자리들이 살았어요. 모기를 가장 많이 없애는 게 잠자리. 잠자리예요? 잠자리가 어마어마한 양의 곤충을 먹어치워요. 날아다니는 작은 미소곤충을. 그런데 잠자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서부터 육식곤충이에요. 물속에서부터 모기나 이런 것들 다 먹으면서 자라요. 깔따구니충도 다 먹고 자라서 나중에 우활해서 성충이 되면 모기를 또 막 먹어요. 이 모기의 가장 큰 적은 아, 잠자리구나. 잠자리를 키워야 그다음에 되겠네. 제비였어요.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비가 제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 제비 먹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비가 없어진 거지. 뭐 제비가 집 지을 데가 없어서 사실은 시골에는 있어.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없어지면서 제비가 지을 집터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금지 같은 거 지을 데가 없어지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가장자리에 뭐 들판이나 마을이 있는 곳에 가면 가끔 제비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중남산에 간혹 제비가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서 번식을 하는지를 찾아야 될 그런 이제 부분이 그 서울에도 제비가 있는 곳이 있대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가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풀들을 저게 왜 저기 이게 누구지? 저기에 누구 있어? 라고 적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풀들이 교란이라고 하죠. 교란. 누가 가서 막 흐트러 놓는 거죠. 원래 자연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누가 가서 흐트러 놓은 게 사람이에요. 조경하면서 우리가 흐트렸어요. 그래서 이곳에 원래 살고 있던 풀들은 다 자기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물가에 자랐던 식물들도 물도 인위적으로 끊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물길이 끊어지면서 이제 없어진 풀들, 그리고 그 풀들을 먹고 사는 곤충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태가 먹이 사슬이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기 숲에 새소리는 나지만 새들이 먹을 먹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이 있어야, 그 다음 풀이 있어야, 벌레가 있어야 새들이 먹이가 있고 이제 번식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들도 그 털새가 있지만 그 나그네 새가 있어요. 이동할 때 철새들은 시기별로 와서 나타나는 여름새, 뭐 겨울에 여름 번식하고 가버리는 새들도 있어요. 그다음 가을이 되면 오는 새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텃새들은 대부분 이제 박새나 뭐 딱새나 참새나 그다음에 직박꿀이나 이런 아이들은 곤줄박이 종류들은 이제 여기에서 텃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지역에 있는 나무 그 속에서 번식하는 먹이로 충분히 자기들이 살아왔고 이제는 적응을 했어요. 도시에 적응하는 새가 직박꿀이에요. 여기 산수유 나무 조금 있으면 산수유 나무 이거 다 올라가서 따요. 그 아이들은 따서 과피만 먹어요. 그 씨앗 찔은 버리고 끝을 먹고, 찔레나무 같은 데 따면 그 삼켜요. 그러면 안에서 씨앗은 똥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쌤들이 새똥이 나오면 새똥을 긁어서 물에 풀어가지고 얘가 뭘 먹었는지, 우리 숲에서 먹었는지 아니면 저쪽에 방학동에서 먹고 왔는지, 우리 숲에서 없는 똥이 나왔어. 그거는 방학동에서 먹고 오나 북한산에서 먹고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앞으로는 막 뒤에 막 쌓여 있어요. 해야 될 것들이. 바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이 난 저 풀 알아 하는 풀들을 하나씩 따보세요. 뭐 아는 게 없지. 딸 게 이렇게 없어. 나무들은 좀 그대로 못 뽑기 때문에 파리를 하나씩 이렇게 채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는 것들을 여기 있는 식물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제가 요거 누가 가질래요? 아무도 안 가져요. 시시해서? 시시해서? 하나씩 여기 모르겠어요. 싹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거. 싹이 모르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도 제가 이놈은 제가 이렇게 하고 아는 거 아니야. 근데 많이 본 거야. 이것도 이름 들었는데 이거 까먹었네. 이거 이거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얘는 육생 비오톱이래요. 반칙. 여기 자연분에 보이시거든. 이거 나 이거 왜? 벌레? 벌레? 거미? 아니래요. 설마 개똥?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우리 나중에 모니터링 할 때 적어야 돼요. 여기 올라오면서 어떤 식물이 있는지를 적어야 되는데 모르는 식물이면 그거 안 되죠. 맹문동인 것 같은데 뽑으려고 그러다 벌이 있어가지고 고민나. 지금 보이시죠? 아, 이게 아기 똥풀이에요? 아기 똥풀. 자, 애기 똥풀이라고 그래요. 이제 제가 부르는 이름은 그 한국 표준식물 목록에 있는 정명을 풀네임을 불러드릴 거예요. 찔레가 아니라 찔레나무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 소위 무릎팍 같다고 해서 쇠무릎이라고 부르고요. 관절이 네네 맞아요. 맹문. 이 친구는 자, 꽃마리가 어릴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물 아니에요? 대망초 그 유식물 이파리고요. 이 친구는 단풍잎 돼지풀 씨앗 종자가 여기에 들었어요. 단풍잎? 단풍잎? 돼지풀 이 단풍잎 돼지풀이 얼마나 그
번식력이 강하겠네? 그렇죠. 위해 식물이고요. 그 도입이 아니라 위에 식물이에요? 이 식물이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우리나라 하천이나 온 야산을 다 잠식했어요. 그래서 외래종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라고? 원래는 우리나라에 살고 유해. 유해? 해로운 식물. 그러니까 환경 위해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식물들을 위해하는 이 그런 중에서 식물이에요. 얘는 유해종이에요? 이 중에서? 굴러온 돌이구나. 이거 나물도 해 먹어요? 어릴 때 먹어요. 이거 뭐라고요? 자, 이제 영임쌤이 딴 거는 산초나무예요. 이 차이는 산초가 맹문동이에요. 예쁘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얘가 맹문동이요? 상수리나무 열매 껍질이에요. 상수리. 각두예요. 껍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여기에 이파리에 가시가 막 생기고 이게 막 달라붙어요. 갈치덩굴이라고 그런 친구고요. 얘는 꽃만 딱 따왔더니 좀 오, 보기가 이게 한련초 요 씨가 다 떨어졌어요. 우르르 어떤 거? 떨어졌나봐요. 어떤 꽃이야? 요 아, 식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한련초에 한련 한련초라는 식물의 씨앗이에요. 국화과 식물인데 여기에 국화과 두상화서라고 해서 꽃모습이 머리 대가리라고 부르는 이렇게 머리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머리처럼 생긴 꽃차례에 꽃이 피고 가장자리는 장식꽃이 있고 그러다가 그 꽃이 앉으면 이런 씨앗이 약간 새바라기 씨 두성화 두성화. 네. 그 꽃차례라고 부르는 거 화서를 풀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꽃차례라고 불러요. 꽃이 주렁주렁 포도처럼 달리느냐 아니면 머리처럼 달리느냐 점점점 옆으로 펼쳐서 달리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렇게 숲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되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지도하고 이런 분들을 계도하고 이제 해야 될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금 산수유가 빨갛게 열매를 달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봄에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노란 꽃을 피웠다가 여름에 초록색 열매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제 가을을 맞았어요. 저렇게 빨갛게 열매가 달면 이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원래는 사람들이 저 과피를 가지고 약에 썼어요. 되게 소중한 약재로 사용됐는데 이거 산수유. 여기는 아직 덜 빨개졌다. 요거는 아직 덜 빨간 거고요. 이게 빨갛게 돼 있고. 많이 쌓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잎에도 산수유. 굉장히 많은 공유물질들이 어느새 쌓여있어서 빨간 열매를 달고 있네. 만지지 않고 이제 하는 것들이 좋고요. 여기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주목나무. 그래서 주목하는데 사실은 플레임으로 부르면 주목나무라고 불러줘야 되고요. 저기 놓치고 왔는데 저기 약간 앞에는 노르스름하게 단풍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초록색이죠. 저 친구가 개수나무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숲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한번 살금살금 가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동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우리 조심해서 안 되겠다 얘. 개수나무는 특히 얘 친구들이 그 식생이 한대 식생. 원래는 추운데 살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겨울 준비해요. 다른 식물들보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빨리 겨울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 딸토라고 부르는 이 층이 이게 식물의 줄기에 붙어 있었죠. 여기가 붙어 있던 층이 탈락하면서 거기서 여기서 마스크를 누가 벗고 냄새를 한번 솜사탕 맡아보시면 냄새 나요. 돼요. 솜사탕 냄새. 동그라 뭐지? 이 솜사탕 냄새, 달고나 냄새. 단풍 들 때만 나는. 그러면 이건 뭐에 쓰겠네 오! 사람이? 이건 냄새 맡아봐야지 알아. 그래서 처음 새순이 날 때, 새순이 날 때 아니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이 떨어질 때, 그럴 때 이 달콤한 냄새를 풍겨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산에 자라는 게 아니라 저 아이를 봤다 하면 모두 다 심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국립수목원에 있는 개수나무 모수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개수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개수나무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개수나무가 보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있는 곳은 저기는 조경을 했구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이 아이들도 다 조경을 한 것들이죠. 앞에 있는 그 단풍나무들도 다 심은 것들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숲에 가장 여기를 우정하고 있는 게 상수리나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 상수리나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수리나무는 도토리를
되게 많이 달아. 그 도토리가 상수리나무 도토리가 옛날에 상수리가라는 이름을 달게 된 이유도 그 선조 몽진하고 계실 때 선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 그래서 수라상에 올라갔던 도토리라고 해서 수리라고 해서 수라 해서 상수리가 됐어요. 그렇다고는 뭐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도토리가 저는 도토리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있는 도토리 6종류가 여기에 다 있어요. 이 도토리가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씩 다 봤어요. 자, 이 친구는 그 달참나무 도토리예요. 아, 귀엽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졸참나무 도토리예요. 돌참? 제일 잘. 네. 돌참 졸참. 같다. 쫄병참나무. 아. 그다음에 이 친구가 신갈나무 도토리. 아, 얘는 되게 깍쟁이 멋있다. 모자에 털이 네. 없어요. 털 없는 모자를 썼어요. 얘는 북슬북슬 털이 있는 모자를 썼어요. 떡갈나무. 그다음에 이 친구가 상수리나무, 그다음에 굴참나무 그런 도토리들이 각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숲에 있는 상수리나무는 선생님들은 뭐 상수리나무 꽃 언제 피지? 꽃 모르지 우리. 5월, 6월? 그쵸? 뭐가 꽃인지도 근데 몰라. 상수리나무하고 숲속에 있는 대부분의 참나무 도토리나무들은 우리가 못 알아보게 은밀하게 꽃이 피었다서요. 특히 상수리하고 굴참나무 이런 친구들은 꽃이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꽃이 주렁주렁 매달렸다가 그 꽃이 컬러가 막 뭐 컬러풀한 게 아니라 거의 지렁이처럼 금황색 그 꽃이 약간 누른빛에서 연두빛이 살짝 도는 카키 계열의 올리브 그린 색깔로 살짝 맺혔다가 조그맣겠네 우르르 쏟아져요. 그러면 이제 수꽃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암꽃들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가지 끝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게 꽃봉오리가 맺혀요. 그랬다가 상수리나무하고 굴참나무하고 두 친구가 가장 가까운 근연속이에요. 근데 이 두 친구는 도토리의 도토리나무 꽃이 피면 그 꽃이 이제 수분이 됐어요. 대부분의 보통의 경우는 꽃가루가 수분이 이루어지면 이제 열매가 무럭무럭 밑씨가 자라서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 되면 도토리가 툭툭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친구는 있죠. 올해 꽃이 핀 친구가 성장을 안 해요. 수분만 된 상태에서 잠을 자요. 1년 동안. 그리고 올해 떨어진 도토리는 그럼 뭐야? 작년 거네. 저건 작년에 꽃이 피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개화해서 결실기까지 2년이 걸리는 나무가 도토리들이 이제 상수리하고 굴참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걸쳐서 완전 결실을 하는데 2년이 걸리고요. 다른 친구들은 올봄에 핀 꽃이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익는 거죠, 이제. 그래서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세 개는 털모자를 안 썼고 얘들은 털모자를 썼어요. 근데 털모자 쓴 친구들도 제가 볼 때 그 졸갈? 갈졸? 갈참, 졸참. 그다음에 신떡. 떡이 쉬면 맛을 못 먹어요. 이제 신떡. 굴 상하면 못 먹어요. 상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아이들 중에서 도토리 특징을 보면 졸참나무 도토리는 막 묵을 만들면 너무 맛있대. 뭐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맛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졸참나무 도토리의 그 전분이 쫀득쫀득하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요 나무들이 있는 곳은 요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나무들이 크지 않아요. 어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토리들은 사실은 이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나기도 하고 야생동물들이 먹고 청설모나 다람쥐가 먹고 가서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내년에 또 못 찾아먹은 건 새싹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오고 간데도 불구하고 막 채취를 하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예, 숲속 동물들한테 양보하세요는 입으로는 양보하세요 말하면서 그 뒤에 주머니에 도토리 다 넣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죽는 사람들이 연세가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도토리를 먹어서 좋진 않죠. 몸에 좋진 않아. 그래서 우리 도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먹는데 약이 된다고 막 쑥 따가지고 막 먹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웬만하면 그 부분들 얘기를 해요. 길가에서 멀지 않은 도심에서
그 도로변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40m가 떨어진 곳에서 40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40m가 떨어진 곳에서 쑥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 쑥에서 허용치의 200배 되는 그 중금속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랑천 노원구 쪽에는 채취 금지를 해요. 일단 채취를 하지 마시오. 어떤 용도로 쓰든 채취하지 마시오. 그런데 이쪽은 아니에요. 근데 도봉구하고 강북도 노원구 쪽 이쪽 장미동 쪽은 뜯어도 팔든 먹든 그건 사람들 따면 그거 뜨지 마세요 하면 이거 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할 거야. 약 무슨 약이야. 그래서 떡집에 갖다 주고 돈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쑥떡은 거의가 그런 데서 땄다고. 가수원에서 약 많이 뿌린데 아무도 안 따는 곳에 있는 쑥 따가지고 와서 떡집에 갖다 주고. 한여름에 쑥을 왜 따요? 그거 다 떡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쑥떡 먹지 말라고. 떡집 안 되셔서 끝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무 선생님들이 잘 안 보이는 나무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잘 없는 나무예요. 저쪽 건너편에만 있었는데 이 나무 줄기 되게 예쁘죠? 예, 이렇게 돼 있는. 나무가 이거 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숲이 자체가 나무 껍질이 되게 매끈하죠. 저기 잘랐구나 가지를. 그 죽어서 자른 거고요. 저 나무가 저기에도 있어요. 노각나무라는 나무예요. 노각나무? 네, 노각나무라는 나무인데 노각나무 원래 자생하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인데 되게 예쁜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왜 여기다 갖다 심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조경을 공기관에서 하는 조경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양묘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모종만 키우는 협회가 있어요. 그 모종을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를 조직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5년 있다가 가로수 갱신할 때 우리 뭐 심으면 좋을까? 그 사람들이 결정해요. 그거 되게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이거 이런 나무를 심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생산해놔. 그러면 5년 있다가 나무가 이만큼 10년 있다 이만큼 자랐어. 팔아야 돼. 많이 있는 나무. 팔아야 되면 공공기관에서 그때 아우 저 가로수 저거 보기 싫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바꿔야 돼. 뭘로 바꿔? 그러면 이걸로 바꿔. 너무 슬프죠. 그거 알고 나면. 아니 근데 우리 무용하는 잎합나무 사람들이 생태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요? 우리 잎합나무.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50년씩 있지 않아요. 잘 있으면 4년이에요. 왜 바뀌어?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보셨어요? 공무원들 믿지 마세요. 저는 공무원들을 안 좋아하는 게 제가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도 막 구청 주인이 막 뭐라고 하면 당신은 갈 거잖아. 나는 동네 사람이야. 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말 그렇게 말하면 말을 못해. 선생님 나 이거 이렇게 할래요. 안 돼. 우리가 안 돼. 그러면 대충 해요. 갈 거잖아. 가면 당신들 가면 끝이야. 그 털고 가면 자기 일 아니에요.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병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가로수가 바뀌고 옛날에 벚나무 가로수 플라타노스에서 플라타노스 공해물질 나오니까 안 돼. 다 잘라내고 벚나무로 바꿨어요. 벚나무로 바꿨는데 벚나무가 자꾸 잘 죽어. 태풍이 넘어져. 그러니까 썩으니까 또 켜내고 그 다음에 잎합나무 심어. 잎합나무 꽃 예뻐. 누가 그거를 잎합나무를 10년 전에 키워놔요. 공공기관에서 키워요? 안 키워. 못 키워. 양묘업자들이 키워놓고 이거 심어. 막 여기 잎합나무 이렇게 큰 게 여기 자리 잡게 된 건 다 양묘업자들 농간이에요. 숲 가까이 있는 조경하고 식재를 하고 조경하는 사람들은 그 숲에 있는 생태적인 그 숲에 원래 있던 숲하고 가장 근연 가까운 것들을 심어야 돼요. 여기 잘 자라서 이제 상소리나무고 성딸 떡갈나무, 신갈나무고 졸참나무라면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우리 돌림 요즘 정원에 큰 졸참나무가 자라요. 떼굴떼굴 도토리가 떨어지는 그런 풍경이 왜 나쁜 거야? 왜 잎합나무가 서 있어야 되고 개수나무가 왜 서 있어야 되는데? 구청 가서 우리가 말해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왜 여기에 식물들은 죄가 없어요. 얘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해가지고 얘들은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잖아요. 얘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람의 잘못으로 이런 네. 저기 근데 이렇게 여우러진 것들이 수십 년이 가면서 천천히 선의를 해요. 그 지역에 적응을 못한 아이들은 세피하고 다른 걸로 바뀌지만 한 번 심어놓은 것들이 캐내고 다시 심는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셔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봐도 그래요. 너무 가난해. 돈 들어가고 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감시하고 지적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허리를 같이 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면서 텃밭에서 아까 저는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네. 저기를 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야 돼서 문 열어놓고 잠깐 이제 보면서 옆에 보면서 풀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다 깔아놓으세요. 풀이 있길래 주변에 있는 풀들은 정확하게 알고 아, 네. 이 풀은 지금 봄에 만나는 풀들이 있고 가을에 만나는 풀들은 지금 봄 풀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많아요. 텃밭에. 네, 나 지금 거기 텃밭하고 있는데. 보셨죠? 이거는 먹는 건데? 우리가 뭐 구분할 때 먹는 거 못 먹는 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만 알아봐도. 어머, 이거 저거다. 이거 뭐지? 저거고 그거고 그렇죠. 즐기네, 즐기네. 줄기이야? 어머. 얘가 저거다. 얘가 저다. 오랑캐꽃. 저기 뭐라 그래? 제비꽃, 제비꽃. 맞아. 제비꽃. 나도 아는 것 좀 있어. 어머, 근데 어쩌면 이렇게 가을 같은 게 있어? 아 이제 제가 대충 비닐하우스 주변에 네. 있는 애들을 그냥 이렇게 막 뿌리까지 뽑으려고 홈이 정사를 이렇게 떠가지고 우르르 들고 왔어요. 한 1분 만에 요 자리에서 이만큼 자리에 있어요. 여기도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가 1m 반경 요만한 보자기 안에 있는 풀을 다 따면 그 풀들을 채집해서 숫자를 세면 보통 100종이 넘어야 돼요. 어머나. 요만한 면적에? 그게 그렇게 해야지 다양성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잔디만 있거나 네. 아니면 맹문동만 심거나 그렇잖아요. 그 이런저런 풀들이 섞여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먹는 곤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쌤들이 보실 때 이거는 뭐 같아요? 이거 오랑캐꽃. 제비꽃. 자, 제비꽃이에요. 제비꽃이 열매. 우리나라 제비꽃 중에서 이제 제비꽃이 한 30여 가지 되는데 제가 아는 건 10가지도 안 돼요. 그 제비꽃이 선생님들을 보여드리는 거 지금 제비꽃 꽃핀 거 보셨어요? 뭐, 봄에 맞지? 그렇죠. 근데 제비꽃이 지금 씨앗이 달렸잖아요. 씨앗이 달려. 왜 이런 거예요?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지. 제비꽃은 피고 나서 2주일이면 열매가 다 익어요. 꽃이 그래요? 피었었네요. 가을에도. 꽃이 언제 폈을까요? 저는 꽃핀 거 저 바닥에서 못 봤어요. 안 됐을 때 핀 거 봤어요. 자, 밤에 이 설명을 보니까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제비꽃은 꽃대 안 피고 씨앗이 달려요. 이 처녀가 아기를 낳고 있는 거죠. 어머, 근데 이 아이들은 위에서 씨앗이 달리는 게 아니라 뿌리 옆에 몇 개서 여기서 이것을 이제 얘기할 때 폐쇄하라고 다친 꽃이라고 꽃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수분을 해가지고 열매가 만든 다음에 쭉 올라가요. 봄에 피는 꽃들은 꽃이 피어가지고 씨앗이 맺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봄에 꽃 피고 여름 되고 나서부터는 폐쇄야. 열린 꽃이는 닫힌 꽃에서 씨앗을 만들어요. 끝없이. 이런 식물도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마디풀과 식물이 마디풀이에요. 네, 마디풀인데 되게 많아요, 주변에. 발표도 마디풀, 살고, 맞아, 마디풀. 발표도 살고, 뭐, 가뭄이 맞아. 들어도 웬만해선 죽지 않는데, 마디풀과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디풀과 식물이 수백 종인데, 그 중에서 기본종인 거죠. 얘가 마디풀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하나하나가 꽃이야. 자, 이거는 선생님들 다 아시죠? 자, 쓴바귀예요, 쓴바귀. 근데 쓴바귀 종류는 뭐 선쓴바귀, 벌쓴바귀, 버듬쓴바귀, 뭐 주렁주렁, 좀쓴바귀, 주렁주렁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친구들이 선쓴바귀. 꽃이 여러 해 살이풀이에요. 더 쓴바귀 중에서도 1년, 2년밖에 안 사는 쓴바귀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벌쓴바귀라는 아이는 1년만 살고 죽어요. 가을에 보통 씨가 발화해서 요만하게 자랐다가 겨울 나고 봄 되면은 꽃이 피고 죽어요. 열매를 맺고 죽는데 이 아이는 뿌리가 월동을 해요. 붉은 뿌리죠. 이거 먹는 거다. 벌쓴바귀는 뿌리가 이렇지 않아. 수염 뿌리. 그래서 굵은 뿌리를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의 숲근성, 여러 해 사는 풀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거. 자, 이거 질경이에요. 질경이에요, 질경이. 이쁘네. 질경이죠? 질경이 막 밟아도 잘 자라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토종 질경이에요. 이 친구는 개질경이라고 부르는 질경이에요. 근데 두 개를 이렇게 심어 놓고 땅에 있으면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잎을 형태를 두 개를 놓고 와서 길에 있으면 이거 질경이 그러잖아요. 얘도 저거 질경이 근데 조금 다르죠. 잎 형태가. 네. 쭉 얘는 주걱형이라고 해요. 밥풀 때 쓰는 주걱형 잎을 가졌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죠. 달라요. 그리고 연맥도 얘는 뚜렷해요. 그런데 가장 틀리는 건 잎으로 봤을 때 이렇게 뽑으면 두 개 다 잘 안 뽑아져요. 근데 뿌리가 달라요. 자, 얘는 수연 뿌리요. 얘는 줄기가 이렇게 나와요. 쓴바귀처럼 이런 굵은 줄기를 가진 계질경이는 이런 뿌리를 가진 창질경이가 또 있어요. 그 다음 질경이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계질경이하고 계질경이가 중부지방에 많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들어서 계질경이가 아주 흔해졌어요. 이 아이들도 예보기 어려워졌어요. 이 아이들이 잠식하면서 같은 서식지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죽어. 얘 원래 있던 질경이가 이 질경이를 못 이기는 거죠. 얘를 차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 아이가 차전자라고 해서 씨앗을 차전자차 팔잖아요. 이 아이를 다이어트에 좋은 식이섬유 많은. 그러니까 요 아이가 차전자, 여기에서 씨가 나오면 차전자예요. 차전자라고 그냥 듣고 계세요. 나중에 뭐 하는 건지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은 설명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차전자가 옛날에는 아주 그 무서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차전자 그 씨를 기름을 내서 불을 켜면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대요. 나타난다는 거죠. 옛날에 조실부모한 어떤 그 처자가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절에 갔다가 이제 우연히 나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조실부모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면 차전자 씨를 모아가지고 얘가 모기가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작냐면요, 작아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하면 먼지 같은 씨가 쭉 떨어져요. 그 씨를 그렇게 많이 모아서 불을 펴려면 기름을 많이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기름을 짜가 진짜 모아가지고 기름을 짜서 막 이렇게 목욕제게 하고 막 정성을 들여서 그날 이제 차전자 기름에다가 불을 켰어요. 근데 정말 부모님이 나타나셨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부모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갖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시는 그 차전자 그 질경이 밭에 가지도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저는 전설처럼 들었는데요. 질경이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지 씨앗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식물이에요. 먹기도 해요. 이 아이들은 요즘은 잔디밭을 되게 좋아하죠. 전원주택에 있는 사람 잔디밭을 좋아해요. 근데 잔디밭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질경이에요. 잔디를 굳이 키우지 않아도 질경이만 쫙 심어놓고 질경이는 밟아도 잘 자라요. 맞아. 네. 벌레 같은 거는 벌레도 먹어요. 이 아이는 벌레한테 몸을 먹히고도 잘 살아남아요. 그래서 굳이 잔디를 키우려고 약 쳐가면서 잔디를 키울 필요 없이 전원주택에 있는 사람 질경이를 심으시면 돼요. 심어놓으면 신경 안 써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경이 이야기며 그 다음에 얘는 발행이에요. 발행이가 굉장히 덩굴을 이렇게 멀리 가는데 우리 이제 텃밭에는 예초기로 막 몇 번씩 깎아요. 그러면 깎으면 뿌리가 남으면 한 마디 가서 얘는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그러는데 원래 뿌리가 끊어져도 이 마디에서 새로운 뿌리가 이제 내려서 하나는 포기가 형성됐고 가을이기 때문에 벽과식물들은 대부분이 가을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화분과식물들이 우리나라 벼가 그렇잖아요. 여름에 심어서 키워가지고 가을 되면 이삭 달리잖아. 얘들로 벼하고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도 여기에서 이만큼 원래 여기 뿌리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갔는데 예초기로 돌려서 마디가 끊어졌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얼마든지 번식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한 마디에 그냥 두면 뿌리가 또 내려서 그 다음에 또 꽃이 피어서 꽃으로도 얘는 번식을 해요. 그래서 얘들을 잡초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 강인한 생명력들 있죠. 그리고 이 식물들이 메뚜기 종류들 있죠. 섬소구 메뚜기, 방아깨비, 이런 콩중이 이런 메뚜기들의 먹이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그 메뚜기들을 먹고 사는 새들이나 주변에 있는 포식 곤충들을 불러들이고 해서 생태적으로는 바닥에 있는 벽과식물들이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풀들을 막 깎아내고 나면 주변이 깨끗해져요. 그 이유가 새도 없어지고 그 밑에 멋대기 없어지고 사막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 이런 아이들이 있음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생물 종 다양성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사람 유지 뭐 그런 것들이 대수야.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람만 한서 세상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바닥에 깔려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사마귀도 있고 막 거미줄도 있고 그래야지. 거미줄 한 개 없이 깨끗한데 애들 막 지나가요. 소독하고 약 쳤어. 그럼 애들이 막 풀 만지기도 하고 막 만져. 그럼 애들한테 이제 애들 등굣길에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 수업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집에 가서 애들이 막 벌레도 잡고 막 나방도 막 날아다니고 그래야 그것이 안전한 곳이에요. 무서워서 도망치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애들이 자랄 때 그런 여건들을 갖춰주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벌레만 있으면 120번에 전화할 거만. 아이고 해충이 나타났어. 약 치세요. 이 숲에도 벌레 조금만 있어봐요. 서먹는 쪽 사람 딸릴 거예요. 약치가 약도 안 치고 뭐 하냐고. 그쳐면 뭐 하냐고. 보건과에서 막 졸기차게 약 쳐요. 약은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죽고 나서 생기는 뒷일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화에 밀리면서 연탄 떼면서 그동안에 막 많이 없어진 생명들, 그런 생물들을 복원을 못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있었던 다양한 여러 가지 생물 종들을 이제는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그 아이들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벌레 한 마리도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퀴벌레 보면 막 숲에 와서 바퀴벌레 산바퀴가 있어요. 막 밟아. 집에서 바퀴벌레라 무서워서. 산바퀴는 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유기물질들 분해하고 땅을 흙으로 걸음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토양을 기름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바퀴벌레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봐? 그래서 이 아이들도 지금 이 아이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숲에 들어가도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펄별꽃 아제비라는 친구인데요. 국화과 식물이에요. 이름도 어려워. 중요한 그 잡초예요. 이 아이들도 식물들이 참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근데 얘들은 살아 있으면 털이 엄청 많아가지고 털이 많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을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식물들은 비가 오면 씻겼는데 얘들은 씻기지 않고 털에 먼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주변은 기름진 흙들이 유기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리고 벽화식물 중에 지금 가을에 태어나 원래는 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지금 가을에 꽃이 폈어요. 이게 새 포화풀이라고는 아예요. 포화풀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작은 우리나라 쇠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얘는 새예요. 새 포화풀인데 그 굉장히 어리고 여리여리해요. 근데도 올라오자마자 바로 추대를 해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1년에 여러 차례 씨앗을 만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주워 먹는데 그 새들의 눈을 피해서 바닥에서 발화해가지고 자라서 지금도 얘들을 먹고 사는 귀뚜라미 종류들은 풀을 먹다가 나중에는 육식을 하는데 귀뚜라미 종류들은 풀 잘 갉아 먹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언제 보면 없어지고 줄기만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벌레들이 먹어준다는 얘기죠. 그 벌레들이 먹고 있어야 새들이 또 그 아이들을 먹으러 와요. 그 포식곤충들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 사막이나 이런 종류들도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특히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에는 벌레도 있고 뭣도 있어야 돼요. 특히 노인들일수록. 우리가 농약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약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 살아서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숲 좋아하고 막 숲에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숲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들, 이거는 이제, 그거 안 했어. 이것도 얘기해드릴게요. 먼저 얘기할게요. 얘는, 큰 개불알 풀이에요. 이름이 개불알 같다고 해가지고, 씨앗이. 큰 개불알 풀인데, 꽃이, 지금 얘들은 싹이 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늦가을에 발아해서 이만큼 자라서 겨울을 난 다음에, 어떨 땐 따뜻하면, 막 2월에도 꽃이 막 보라색 꽃이 펴요. 되게 예뻐요, 식물들이. 이런 잡초들이 쌍문동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이 아이들은 이제 방동산이래요. 드렁방동산이라는 아이예요. 방동산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숲에도 있어요. 왕골 있죠. 옛날에 화문성 만들던 왕골이 이제 방동산이과 식물인데요. 그 아이들은 2m까지도 자라죠. 근데 이 아이들은 그 습한 곳, 눅눅한 곳,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그늘진 곳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요. 풀기가, 이 아이들이 이제 수염뿌리의 대표적인 수염뿌리죠. 뿌리가, 줄기가 이렇게 나와서 지상부처럼 이렇게 뿌리가 갈라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수염처럼 만들어진 뿌리들이, 사초가 식물들이 대부분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해 사리 풀들은 여기에 근경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 줄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해 사리 풀이에요. 보시다시피 아무런 옆에 이웃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는 피었다가 났다가 꽃을 피우고 씨앗 떨어질 그대로 이제 죽어서 땅에 이제 거름이 되니까 굳이 여기에 굵은 뿌리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씨앗으로 번식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1년초들이 대부분의 뿌리들이 그 화분가, 그러니까 벽과식물들은 수염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해 살이
그 사촉과나 벽과식물들은 굵은 줄기를 근경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여기 보면 다른 아이들 있어요. 백문동처럼 생긴 아이들은 저것도 방동산인가 해서 뽑아보면 안 뽑혀요. 그 아이들은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연결돼요. 단연생들이죠.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어요. 요만한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양하게 이제 이 아이들이 개수가 아니면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그 씨앗들이 개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우리 주변에 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아이들도 이거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때는 이게 있네. 여기는 그래도 습기가 좀 있는 숲이구나 아시면 돼요. 올라가죠. 여기서 너무 밑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내고 정말 꼭 봐야 될 것들이 위에 또 있으니까 올라가 보시죠. 여기에 지금 이거 왜 해놨는지 궁금하셨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왜 했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벌레를 잡는데 여기 나무를 해치는 벌레들을 잡아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는 이름을 끈끈이 트랩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곤충을 포집하기 위해서 땅에다 이렇게 막 그 함정을 만들기도 하고 옆에다 붙이기도 하는데 이게 끈적끈적해서 여기다가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여기 이 청순나무에 좀 뭐가 이렇게 올라가던 아이들이 여기 포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왜 포집을 해야 되냐고 곤충을 왜 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곤충을 잡아야 될까? 죽이는 것도 있어. 그럼 화기소리 나무를 지키려고. 근데 왜 지켜야 되냐면 참나무 시드름병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참나무 시드름병 4개 곤충이 선생님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올라가는 게 필요하고 이제 저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보다는 다른 곤충들이 너무나 많이 잡히는 거죠. 그 다른 곤충들을 없애게 돼서 그것이 트랩의 이제 그 면점이에요. 한 가지만 포집을 못하고 우리가 다른 데 함정을 파서 트랩을 설치하면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얘들을 선별해서 이제 곤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치했는데 그 너무 피해가 큰 거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 저런 식으로 방제 안 한대요. 근데 여기만 진짜 많이 된다. 다른 그래서 방법이 이제 있다고 참나무 하죠. 시드름병이 신갈나무에 주로 많이 오는데 오래된 그 연금이 좀 있는 신갈나무에 오면 나무가 시들어서 죽어요. 천천히 그냥 잎이 말라요. 그러면 이제 걔들이 안에서 이제 숙주가 다른 데 나갈 것 같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엎혀놓고 비닐로 이렇게 씌워요. 그래서 혼종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약재를 넣고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비오톱 역할을 사가서 없어지면서 숲으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그렇게 해놓는데 여기도 위쪽에 옛날에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 숲에 들어가서 목재 분해하는 아이들도 거기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 여러 가지 곤충들을 이제 동충들 아파트처럼 나중에는 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이제 역할들을 해요. 여기에 있어야 될 건가, 얘가 있지 않아야 될 장소에 온 건가 이제 구분이 되시죠. 여기 나팔꽃이에요. 둥근 나팔꽃 종류인데 이 친구들도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만 씨앗은 떨어졌기 때문에 발화했어요. 이제 이 둥근 나팔꽃은 한번 안게 되면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서 씨앗이 만약에 꽃이 펴서 떨어진다면 여기를 금방 어디가 둥근 낙하꽃이야?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원래 나쁜제는 저렇게 안 생겼어요. 이제는 숲에 오시면 제비꽃을 보시거든. 여기 제비꽃이 진짜네. 이 가을에 웬 씨앗? 그죠? 잎이 이렇게 짱짱 이렇게. 이거 씨앗이에요. 이게 씨앗이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오므려져? 아니요. 아니 떨어져야지. 자, 요렇게 요가 씨방에 씨가 달렸다가 여기 있다가 탁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퍼뜨리려고. 얘는 씨가 다 터져서 이제 나가기 전이고 이 터져야지. 친구는 다 나간 거고 이 그래. 친구는 아직 씨를 담고 있는 어머나. 그런 거죠. 얘는 까면 흰색 씨앗이 들었어. 여기는 검정색. 그래서 강하다. 쌀밥, 보리밥 그런 놀이도 그래서 지금 가을에 웬 제비꽃 씨앗 이런 거 궁금해하면 얘기해 주세요. 이 아이는 이 제비꽃은 밑에 파면 있죠. 지금도 이렇게 작은 이렇게 꽃이 지금 속에서 만들어져서 뭐 열매를 만들어요. 속에서 뿌리 부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컸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특히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씨도 뭐 꽃도 안 피웠는데 무슨 열매 뻥치네 이제 그런데 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되게 신기한 신기하다. 폐쇄하라고 해서 다친 꽃에서 자가수분을 해가지고 열매를 키우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취하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고 생명이 가만히 두게 사람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여기 언제든지 이제 다시 복원이 되고 스스로 자기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있어요. 신기방지. 주변에 많이 있고 자주 봐야 되는 것들 중에서 이 아이는 이것도 벼하고 아주 가까운 근연속인데요. 잎이 쭈글쭈글해서 주름이 져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조개풀 종류인데 주름이 있다 그래서 주름 조개풀이라고 부르는데요. 숲 가장자리에 혹은 숲 속에서도 잘 살고 있고 이 친구들이 여기 보면 씨앗들이 지금 꽃이 여기는 지금 꽃이 피어 있어요. 루페 가지고 계신 분 있죠? 루페를 열어서 이제 요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꽃이 지금 여기 암술 머리가 이거 루페를 보실 때 자 손에다 놓고 얘를 이렇게 탁 떼고 버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도 보세요. 우와 예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게 동물들이나 사람이 지나갈 때 옷이나 신발에 묻어서 씨앗을 전파를 해요. 어떻게 봐, 그거를. 어머나, 어머. 저기 조그만 꽃이 보여? 그냥 눈이 신기한 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보세요. 암술머리가 이렇게 뒤로 두 개로 갈라져서 송송송송 이제 걔를 통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 봐. 선생님 이렇게 바닥에 놓고 손바닥에 놓고 루페를 더 갖다 대세요. 제가 다 짜증만 있지. 뭐 자꾸 달라붙어 나 이게. 씨앗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벽과 식물들의 이제 그 수분이나 그 선포 방법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고요. 얘는 달거이 장풀이라고 닭 있죠. 꼬꼬닭의 장풀. 달거이 장풀이라는 풀이에요. 굉장히 그 쪽색 예쁜 꽃이 피죠. 근데 씨앗이 이제 요렇게 달리죠. 얘는 요게 자 얘가 열매예요. 애들한테 오리가 한 마리 들어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익으면 저절로 똑 떨어져요. 똑 떨어져서 그래서 달거이 장풀. 이거 되게 많이 봤네. 그래서 꼬꼬닭 달기랑 닭의 장풀이라고 불릅니다. 여기에 꽃이 피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곳에는 이제 씨가 이렇게 밑에 달리려고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만 볼게요. 지금 여기 가면 자 이제 여기서 이 씨가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막 붙어요. 바지에도 막 붙고요, 옷에도 막 붙고요. 이렇게 찐득찐득해서 이렇게 씨앗들이 멀리 퍼뜨리기 위한 전략들이 이렇게 붙거나 다른데 피는 것. 아까 푹 피는 아이는 제비꽃 같은 거. 피어서 산포되는 거는 기계적인 산포. 이거는 물리적으로 털이나 동물 털이나 신발이나 이런 데 붙어서 그래 얘들은 끈적끈적해요. 만지면 끈끈이가 있어서 바지나 신발에 이런 데 붙으면 양말 속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보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이렇게 주름 조개풀. 조개풀이라는 풀이 있구나. 똑같은 아, 또 그거네. 얘네들이네. 여기 선생님들 아까 보셨던 애기똥풀이잖아요. 근데 애기똥풀 씨앗이 이제 가을이니까 씨앗들이 대부분 얘도 봄에 원래 꽃이 펴요. 근데 봄에 꽃이 피었던 아이인데 이건 두벌꽃이라고 하죠. 잘렸는데 거기서 맹아가 발생해가지고 나온 건데 얘들이 꽃이 피고 씨앗이 익으면 여기에 씨앗이 달리면 그 씨앗 가장자리에 그 라이오좀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당분을 찐득찐득한 당분을 만들어가지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얘도 물리적인 산포가 턱 터져서 밖에 떨어져. 그러면 얘는 제자리 엄마 있던 자리에서만 살아야 돼요. 되게 불리하겠죠. 씨앗이 여기 막 버글버글 떨어지면.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씨앗이 못 굴러가잖아요. 근데 개미들 있죠. 개미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그 당분을 먹으려고 얘를 물고 자기 집으로 가요. 다 먹고 자기 집에 가서 그거 먹고 얘만 씨앗은 내다버려. 그러면 씨앗이 저기까지 여행을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종자 산포 방법에는 바람 불 때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터서 기계적으로 펑 튀어서 이제 비산 열게 하는 아이들 있고 바람에 또 날려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묻어서 가는 아이들 오고 고리를 만들어서 이게 동물 털에 이렇게 붙는 아이들도 독고마리 같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이렇게 붙어서 이동하는 친구들도 말해. 숲에는 그래서 숲 가장자리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있는 식물들 대부분의 산포 방식은 이런 방식을 선택해요.
아까 주름조개풀처럼. 옆에 서 있다가 누가 지나갈 때 슬쩍 붙으면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털면 나는 여기까지 여행을 온 거죠. 식물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씨앗. 아까 보셨던 식물들 여기 한련초가 여기에 있고요. 자, 이 갱이밥은 하나 뽑을게요. 신맛 나는 거. 아, 좋아요. 자, 이 아이도 기계적인 산포를 해요. 씨앗이 터지면, 얘들 터지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이고, 얘는 조금 덜 익었는데요. 건드리면 팍 터져서 씨앗이 날아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갱이풀 중에서도 이렇게 참 갱이밥 중에서도 선갱이밥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눕지 않아요. 얘는 지금 누웠어요. 누웠어. 여기에 뿌리가 있었는데 바닥에 누웠어요. 그냥 갱이밥, 선갱이밥입니다. 얘는 선갱이밥이 아니고 그냥 갱이밥이에요. 고양이가 뜯어 먹는다고 해서 갱이밥이라고 하는데 먹어보면 아주 셔요. 신맛이 되게 강해서 동전 같은 거 있죠. 우리 옛날에 10원짜리 동전 이거 가지고 막 비비면 동전이 반짝반짝해져요. 맞아요. 그렇게 세척할 때 재미로 썼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씩 검정한 곳에 이렇게 붙이면 하트가 뿅뿅뿅. 그래서 아가들하고 놀 때는 이런 방법도 코에다가 붙이면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화장품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는 방법들도 있고. 아, 여기 얘들은 갖다 심은 거죠. 이거 뭐예요? 얘들이 뭘까요? 원래 바위떡풀이라고 얘들을 이제 그렇게 이름을 얘는 이제 바위채예요. 바위떡풀이라고 바위에 붙어서 그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식물들은 런너를 만들어요. 씨앗을 만들어서 씨앗이 이사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건너가요. 여기 보시죠. 아, 얘 지금 보이시죠? 아, 딸기가 이런 방법으로 번식을. 여기서 마디에서 가는 실을 만들어서 그 줄기 끝에 저기 클론을 만드는 거죠. 이걸 클론이라고 하죠. 자기 몸의 일부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몸의 일부를 새로 이제 이렇게 개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 아 저걸로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명자나무예요. 저걸로 이거. 술도 담그죠. 네, 얘를 산당화라고 부르죠. 근데 저 아이들 꽃이 따셔도 돼요. 크게 열리냐가 열리네. 자연을 사랑해서 나눌래요. 편이가 되게 좋아요. 개만 달려. 신기하게 생겼어. 근데 별꽃도 별꽃이에요. 자, 여기에 꽃핀 거 선생님 하나 따오셨는데 별꽃도 여기 보시고, 아, 아까 봤던 이 바랭이하고 다르게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바랭이는 동굴을 이렇게 지어서 이사를 가요. 옆으로 가는데 이 친구는 얘도 바랭이하고 아주 가까운 그 녀석이에요. 근데 얘는 이름부터도 왕바랭이에요. 왕바랭이에요. 얘는 뿌리가 옆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 한 자리에서 계속 살아요. 근데 얘는 굵직굵직하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거 결처보온처럼 아, 이렇게 해가지고 구령처럼 얘가 퍼지는구나. 이렇게 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실게요. 이렇게. 안 끊어져요. 얘 못 뜯어요. 그래서 우산 만든다 그러고 그러고 놀았잖아. 그래서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면 위에 이제 이렇게 바람이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아, 연대요. 두 개로고 얘는 이렇게 하고. 아니요, 여기도 5개가 나요. 아주 질겨요. 뜯어보세요. 얘도 발행인데 왕발행이. 네, 얘는 왕버랭이, 얘는 그냥 바랭이에요. 난 아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따보세요. 있는데 이렇게 뜯으면 얘는 여리게 뚝뚝 되는데 얘는 안 뜯어져요. 정말 질겨요. 그령이나 이거 수구령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로 이런 걸로. 이렇게 올라가. 여기도 그냥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어서 죄송하네요. 이거 우리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산삼덩굴. 옷에다 붙여야지 옷에다. 그래서 얘 삼가식물이라서 이제 그 씨앗이 여기에 뒤에 거꾸로 된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착착 달라붙어요. 한 가생이? 삼덩굴. 아, 삼가식물이 이게 굉장히 질기다는 거야. 가지에 붙여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거 다 크면은 가시도 많이 있어. 그렇죠. 지금도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얘가 그 서울시에서는 얘를 제거하려고 얘들은 자리에 앉으면 다른 식물들을 다 휘감아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가 어울려 살지 못하고 나만 살아야 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아이들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들도 그 서울시에서
제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네발나비의 중요한 먹이에요. 네발나비라는 그 나비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얘만 먹어요. 그래서 여기다 알을 낳고 이제 번식을 하는데 얘는 그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 풀인데도 불구하고 암그루하고 수그루가 따로 있어서 이 친구는 암그루네 다행히. 수그루는 수꽃만 피고요. 암그루는 암꽃만 펴요. 그래서 얘는 암그루예요. 숲이나 여기 여건 거름이 많이 모이는 곳 있죠. 오염 물질 쌓이는 곳 그런 곳에도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해서 주변에 중랑천이나 이렇게 의천에 가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피도 피 감고 주변을 다 장악해서 다른 식물들이 거의 못 살게. 못 살게 해. 근데 곤충을 엄청 많이 먹여서 곤충이 뭔지 해야 돼? 벌 같은 것도 꽃필 뭘 때 먹어? 많이 나와요. 아, 꽃. 그 아이들은 새들도 있잖아요. 새끼를 되게 좋아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씨이 다 익으면. 그래서 새들도 엄청 좋아하는 씨앗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친구는 방동선이처럼 생겼지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초가식물로 보이는데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뿌리가 이렇게 결석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그 산뚝사초 같은 종류는 조경용으로 심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놓으면 무성하게 자라서 주변 이제 이렇게 조경 지피 땅을 덮는 역할도 하고요.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들이 만약에 여기가 살짝만 습하다면 여기까지 충분히 다 덮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숲에서 봤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 조성을 하더라도 이질감이 느껴지는 원래 있던 풀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이웃의 산 자락에 조성할 때는 숲을 다시 뭐 바꾸거나 공원 조성할 때는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이용되어 있다는 전 이용되어야 된다는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저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이런 거 다른 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어떻게 안 관심을 가지고 관심 가져서 그래서 심어놨잖아요. 산철쭉이 아니라 산수국. 근데 여기가 되게 적당한 장소였어요. 물이 있고 그늘이 있어서 산수국은 옛날부터 산수국이 피는 산의 산수국의 길을 잃었을 때 산수국이 있으면 조금 머지않은 곳에 물길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하고 가까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리는 곳에만 살아요, 아이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약간 습습하고 음습하고 물길이 있는 곳이라서 아주 적당한 장소에 잘 조경을 하고 한 경우지만 관리를 못한 거. 이거 뭔데? 이 사면에다 쭉 다심어서 여기가 산수국꽃이 만개하면 어머니 산수국꽃을 보시는 분이 되게 건대였어요. 쟤는 이제 아이고 저는 얼마예요? 지금 여기 줄배짱이에요. 배짱이? 네, 줄배짱이에요. 배짱이 종류고 여기가 습할 때는 꽃들이 더 잘 피었다는 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물봉선도 노란 물봉선까지 있었어요. 그 그늘에 자라는 되게 예쁜 물봉선이 저기에 제가 재작년에 마지막 개체를 본 것 같은데 그때 몇 포기가 이렇게 노랗게 지금쯤 노란 물봉선은 있어야 돼 아직까지도. 노란 물봉선이 되게 보기가 정말 어려운 청초하게 피어 있어서 그 아이들 보고 나면 숲에 와서 좀 힘들었던 게 지름이 막 다 씻겨지는 정말 예쁘거든요. 실배짱이죠. 검은다리 실배짱이에요. 끊어졌어요? 다리가? 자, 왼쪽에 뒤에 도약지가 지금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안 나요. 지금 얘는 이제 다 큰 성충이기 때문에 안 나는데 다리가 검어서 검은다리 실배짱인데 이 친구들도 숲에서 되게 큰 역할들을 해요. 아가 때는 태어나서 이제 풀을 먹고 있다가 나중에 자라면 이제 그 먹이 다른 곤충의 먹이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막이나 사실은 동료들도 먹어요. 암컷들이 수컷을 먹기도 하고 큰 여치나 저런 중배짱이 종류들이 이 아이들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곤충들이 숲에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수명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죽어요.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해 사는 곤충이 아니라서 봄에 태어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늦봄에 아주 여름 다 됐을 때 겨울 태어나서 정말 맨날 있다가 얘들은 이게 요 지금 도약지 끊어졌잖아요. 다시 살아나지는 않아요. 얘 친구는 지금 암컷이었어요. 뒤에 꽁무니에 산란관이 보이죠.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산란관이 있어요. 이것들로 풀줄기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배짱이들도 굉장히 숲에 있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 꿀 배짱이? 전에 죽는 거예요? 그쵸. 설이 내리면 검은다리 설이 내리면 그 실배짱. 자리에서 금방 먹고 제가 사마귀를 요새 키우는데 사마귀들이 기운이 없더라고요. 추워지니까 막. 11시 반이니까 한 20분 정도 내로 정리하고 오늘은 첫날은 우리 너무했다. 한 번은 더 해야 되겠다. 왜냐면 다음에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오늘 빡세게 너무 와서. 재미없어가지고. 아니야 재밌는데 아니, 다음에 학생들 있잖아요. 이 팀들이 계속해서 4번을 강의를 해야 되면 한 번은 아니에요. 두 다른 번씩만. 두 번씩. 여기 올라오면서 다른 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아는 풀들이에요. 다는 나무고 얘들은 뭐같이 생겨서 화살나무라고 부르는데 얘도 이제 조경을 원래 사실은 우리나라 자생종이 있었는데 자생식물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아이들은 육종을 해가지고 개량한 아이들을 갖다 심은 거예요. 여기 위에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층씩 이렇게 올라가요. 이 나무 이름이 층층나무예요. 요거요? 네네네. 층이 져서. 그래서 여기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 이렇게 올라가죠. 1년에 한 마디씩 자라요. 지금 나이트처럼 보면 되겠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또 산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죠. 몇년 가지고 자라요? 그늘에서도. 그리고 이 친구가 저 자리에 가서 아니 1년에 하나씩 올라간대요. 밑에 근데 얘 벌써 주변에 8층이야. 주변에 있는 그늘을 저 햇빛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을 지금 못 자라나요. 저런 친구들은 숲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 골고루 어우러져 사는데 방해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화살나무가 씨앗이 지금 여기 있었네요. 화살나무는 씨앗이 초록색에다가 가을 누박덩굴과 식물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가을이 되면 이 열매가 천천히 터지면서 안에서 이렇게 빨간 얘들 보고 수가라고 하죠. 이 아이들을 까면 안에 그저서의 씨앗이 나요. 피가 달려있고 씨앗 껍질이 있고 걔들을 까면 이제 요게 최종적으로 씨앗이. 요거 벌레가 먹어요? 너무 좋아요. 새들이 좋아요. 새들은 얘들을 꼴깍 먹었고 요건 소화시키고 얘만 배설하죠. 그러면 훨씬 발화가 잘 돼요. 새들이 뱃속을 통과한 씨앗들은 거의 굉장히 발화율이 높아지는. 여기 씨앗 껍질에 자기들이 아무 데서나 발화하지 않게끔 발화 억제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류들 뱃속을 통과하면서 그게 다 이제 상쇄가 되고 이 아이들만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굉장히 발화가 잘 되는 거죠. 여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내년에 얘들 후손이 여기서 올라오고 있으면 되게 긍정적인 거죠. 여기 단풍나무 중에서 중국단풍나무 쪽이 있어요. 여기 중국단풍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심은 게 아니라 어디서 씨앗이 와서 앉아서 천천히 달려있는 거예요. 보면 이거 심었을까? 선생님, 내가 생각했을 때 심은 식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심은 식물이에요. 식재한 것 같아. 그 아래도 똑같은 수종이 있어요. 이 단풍나무들이 식재를 들어오는 중국단풍나무는 식재를 하는 일이 잘 없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시간들이 오래 경과 단지,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등자들은 이렇게 새들이 물어날려서 선생님 여기 이제 누리장나무라는 나무예요. 이것도 냄새 맡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리장나무 하나만 땄게요. 제가 이거 하나만 따가지고 화장실 앞에 심었다는 거 아닌가요? 얘들을 조금씩 뜯어가지고 냄새를 누린내가 나요. 그래서 진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원기소 냄새 난다는 분도 계시는데 애기들을 누런지 냄새, 긍정적인 냄새래요. 그래서 꽃도 되게 예뻐요. 열매도 가을이 되면 핑크색으로 되게 그 껍질이 예뻐서 그 속에서 검은 게 아주 그 청잣빛 색깔 씨앗이 달려서 아주 예쁜데 이 아이들도 여기 공간이 있는데 숲에 그 아이들 너무 숲이 가뭄이 들면서 그 안에 토양에 수분을 잡아줄 만한 여건들이 안 돼가지고 되게 이제 작더라고요. 개체들이 작고 힘들어 살고 나 여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갔었는데 그쪽보다는 여기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저런 나무 봤어요. 하는 나무나 내가 이거 숲에서 오늘 처음 발견했어 하는 나무 있으면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 국수나무예요. 여기 국수나무예요. 국수나무도 숲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친구들은 환경 비표종으로서 오염이 심한 지역엔 잘 안 살아요. 그리고 얘들이 국수나무가 굉장히 군락을 이루고 있다 싶으면 그 지역의 환경이 굉장히 대기 환경이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모양 되게 많아서 아까 땀풀에도 이런 모양 그래서 비슷한 이 아이들은 감목으로서 이제 숲이 가장 높은 곳을 교목층, 그 다음에 아교목층, 그 다음에 관목층인데 관목층은 보통 1m까지 150까지도 치는데 150에서 1m까지 사이에 있는 걸 관목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초본층부터. 저기 보니까 일본 목련이 한 그루 있어요. 이 아이는 숲에 살던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동네 마을에 있던 일본 목련 종자를 새들이 물어서 나른 거죠. 이렇게 되면 얘들은 그늘에 적응을 해서 1년에 1m 이상씩 자라요. 그렇다면 몇 년 있으면 여기 치고 올라가죠. 근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간사업으로 배 주거나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서 이제 뭐 자리를 못 잡겠지만 아닌 경우에 쭉쭉 치고 올라가서 안에 굉장히 많이 잠수고 여기도 한 폭이 올라왔잖아요. 저 친구도 안에 숲에서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얘들은 가을에 씨앗 잎이 떨어지면 여기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 여기가 약간 회백색이 돼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꼭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가 이슬이 떨어지면 무거워서 가벼운 쪽이 위로 올라가는데 저 옆에 떨어져서 바닥에 숲바닥에 눕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시면 일본 목련 저거 마을에 있는 게 들어왔구나. 가까운 도시숲에만 발견되는. 뭐 설악산에 가면 이런 건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도시숲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댕댕이 덩굴이라는 친구예요. 같이 의존해서 사는 건데 사실은 얘는 다른 데도 감고 저기도 감고 올라갔잖아요. 자기 혼자서는 각자 도생을 못하니까 이런 데 가서 다른 식물들을 잡고 올라가서 땅에 있으면 엉켜서 죽으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숲에 하청의 가장 중요한 식물 산초나무. 그 쌍문병 근린공원의 제일 중요한 식물이에요. 이 친구들도요. 그 산초나무가 원래 자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경을 하려면 산초나무나 얘들은 호랑나비과 나비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나비과 나비들을 키우려면 많이 보시려면 이 아이들이 많으면 굉장히 나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저런데 이름이 뭐예요? 핫배나무예요. 직박구리. 근데 여기는 열매가 이 산에서 열매 맺힌 걸 한 번도 못 봤어. 열매 달리도록 안 되죠. 사람들이 다 아직 안 먹었어. 좀 넘어갔으면 산초 열매 많이 있어요? 맞아, 일본 목련. 그러니까 안 남아 있어. 여기는 길가니까 가까이 왔어요. 자, 배맛이 나는데 배처럼 생기는데 산만한 작은 배나무가 달려요. 근데 이 친구들이 꽃이 아주 예쁘죠. 하얗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도 도시숲에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원래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가장 좋아하는 배맛이 나는데 가장 좋아하는 이제 동물이 새예요. 새가 예를 좋아하는구나. 겨울에 생겨가지고 배맛이 난다. 겨울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얘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기 새들이 얘네들 때문에 얘들이 서리가 내리면 나무가 열매가 길쭉한 게 있고 동그란 게 있고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서리가 내리면 잎은 다 떨어지고 빨갛게 얘들만 몸풀이 노랗게 들어. 제가 먹어봤는데 달콤해요. 먹어봤는데 달콤해요. 근데 아이들은 먹어봤는데 너무 많이 먹어요. 집밥구리들이 이 팥배나무 열매를 너무 좋아.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셔. 제가 물 조금 마실게요. 쌤들 여기에 우리 상수리나무 큰 나무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어요. 이만한 것들은 숲속에 있어서 지금 상수리나무 숲이 껍질을 상수리나무라는 도토리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특징이 딱딱한 이게 이것처럼 만들었는데 굉장히 또 코르크처럼 만드는 딱딱한 코르크를 만들어서 얘들 일종의 코르크인데 정말 딱딱해요. 조금 더 굵게 코르크 깊게 만드는 게 굴참나무인데 얘는 이렇게 벌어진 틈 사이에 상수리 나무인지 누군지 알아보려면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 갈라진 틈이 살짝
주황색을 띠요. 멀리서 보니까 여기 살짝 주황색 안 보이세요? 네, 보여요. 느낌이 살짝 그렇죠. 네. 저렇게 생긴 참나무가 있다. 황수리 나무다. 황수리 나무다. 아까 그거 도 그렇죠. 모자를 털모자를 썼어. 얘는 털모자야. 털모자 되게 화려해. 모자. 여기다가 물감을 칠해서 껍질로 진짜 나무를 잘하는 사람은 나무의 껍질만 봐도 어떤 나무인지 다 알아맞힐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깊어도 무슨 나무인지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나무일까요? 여기 이파리 큰 나무 하나 있죠. 이쪽에도 있죠. 이파리가 큰 뭐라고? 잎이 큰 나무 보이시죠? 네. 좀 조금 특별한데 이 나무는 누구 같으세요? 이 앞에 얘요? 옆에? 네. 얘요? 얘? 네네네. 떡갈나무 아니야. 마을에도 있어요. 마을에. 마을 안에도 감나무? 그렇죠. 감나무하고 사촌. 사촌이에요? 고염나무. 개용. 아, 고염나무. 고염나무. 요만한. 감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요만하게 작은 그 감처럼 생긴 아이들이 가지는 친구 있어요. 고염나무예요. 고염나무. 이거 스피커도 되지? 녹음도 되는 거지?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숲을 제가 뭐 나쁜 거네요? 숲을 해치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다 인명만 여기 올려다 보세요. 안 옆에 있는 그 아까시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수리 나무 잎은 엽록소만 먹는 아이예요. 엽맥은 그대로 두고 엽록소만 갉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갉아먹기도 하고요. 저런 벌레들이 다양하게 잎 전체를 먹는 아이도 있고 상수리 나무에 구멍을 뚫는 아이도 있고 저렇게 파먹는 아이들도 있고 뭐 저걸 접어서 집을 짓는 아이들도 있고 참나무 한 그루에 그 길에서 살고 있는 생명이 수백 종이라는 거죠. 어떻게 얘를 곤충들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식물들은 괜찮은데 얘만 그렇다 하면 괜찮은데 다른 아이들도 구멍이 뚫릴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에 그 곤충이 왔구나 아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그렇게 크거나 우람한 종류가 아닌데 이런 나무들을 공격을 해요. 곤충들이 약한 애들. 그러니까 약한 아이들을 공격을 해요. 누가 광고지 이런 거 공고음을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이거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참나무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자연목지과에서 이거 보려면 여기다 이거 테이프 붙이는 거 하나? 참나무 재선출장 그거 붙였던 자국 아닐까요? 아니야. 저한테 이게 있어서 훅 잡아당기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가위가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가위로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봐야 돼. 쓰고 너무 바빠졌어 이제. 아는 게 많으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몸이 바빠. 몸이. 네. 왼손 하면 모르고 살고 싶긴 한데. 살아야지. 안 배우고 그래서 저기 나무들이 보면 이렇게 가다가지고 얘도 시들었어. 여기 기른 나무, 이 나무는 다른 나무예요, 선생님. 참나무가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붙어 있는 나무 있죠. 얘는 다른 나무예요? 이 친구는 그 상수리 나무가 아닌데요, 보니까. 참나무인데 다른 나무예요. 네. 참나무는 참나무인데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나무는 아닌데 종도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파리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종류도 다른 거요. 여기에 참나무들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 신갈, 그다음에 떡갈나무, 귤참나무 이렇게만 6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끼리 교잡이 일어나가지고 또 있어. 조금씩 특징도 다르고 잎 모양도 다르고 그런 나무들이 참나무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혼자서 많은 거야. 그런 것들이 참나무는 교잡이 유난히 잘 일어나서 뭐 정릉참나무, 물참나무, 물갈졸참나무 이렇게 가지고 갈참나무하고 졸참나무하고 결혼하면 갈졸참나무. 뭐 그렇게 떡갈나무하고 누구랑 혼인을 하면 무슨 나무? 떡소리나무, 떡소리나무. 그렇게 그런 이름들이 막 붙어가지고 조금씩 특징들이 거의 달라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면 이제 우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거 다 익히고 나중에 이거 얘는 우리가 맞아 누구랑 다르구나. 이렇게 구멍 뚫린 나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나무들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그 옛날에 여기 도토리가 익기 전에 다 떨어지기 전에 떡매로 쳤어요. 나무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죠? 사람이 여기서 쳤어요. 쳐가지고 도토리 우르르 한꺼번에 떨어지면 주워 모으기 위해서 쳤던 곳이 상처가 이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밑에서 아래 위로 보고 치진 않아요. 다 보면 위에서 아래를 보고 쳤어요. 방향이.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가도 나무들을 저렇게 아까 봤던 명사. 우와. 선생님, 이거 산천이꽃 피었어요. 지금 이구인 거죠? 맞아. 목련도 펴, 목련도 펴 요새. 속에 지금 꽃봉오리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내년 봄에 피어야 되는 건데 지금 피었잖아요. 며칠 전에 한번 추웠어요. 얘들은 겨울이 지나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개나리도 피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개나리는 많이 피지. 얘들도 살짝만 기온이 늦가을이 기온이 떨어지면 벚꽃도 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피고 나면 꽃눈들이 다 없어져서 내년 봄에 꽃이 흉년이 들기도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아니고요. 이렇게 자목련 핀 거 봤어. 개나리나 산철쭉 봄에 개화해야 될 나무들의 꽃이 가을에 개화하는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는 흔히 없었다고 해요. 근데 살짝씩 이제 간혹 우리가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너무너무 추워서 저희 꼬리 명주나비 애벌레들이 다 월동번데기를 만들었어요. 다 이제 올해는 안 태어날 거야. 나비 안 되고 내년 봄에 나와야지 월동번데기 만들었는데 어쩌다 한두 마리씩 있던 아이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나 이렇게 따뜻한데 나 월동번데기 아니야. 나비가 또 나와요. 나비 그럼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꼬리 명주나비들은 번데기를 월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월동 준비를 한 아이, 한 아이 따라서 같이 자라다가도 얘는 가을에 나비가 되고 하나는 겨울을 건너뛰어 내년 봄에 나비가 될 아이. 지금 아직 나비가 되면 알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알이 깨어나서 애벌레가 돼서 내년에 후사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벌레로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곤충들은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하죠. 거기 안에 실내 기후를 조절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날 그렇죠, 막 날로 피우고. 더울 땐 선풍기 틀어놓고 여기에도 지금 예쁜 열매 달렸잖아요. 지금 상가막살나무 이거는 식재한 건데 가막살나무와 상가막살나무가 우리나라 자생종 식물이에요. 별뽕나무 종류들이. 이런 아이들은 숲에 원래 있던 아이들인데 얘는 품종으로 개량한 아이들. 그래서 여기 생울타리로 심은 건데 얘들은 지금 정상적인 시기에 꽃이 봄에 폈다가 여름 지나서 가을에 지금 열매가 결실에 익은 거거든요. 이 열매들을 되게 좋아해요, 새들이. 아니요, 얘는 팥대가 아니라 산가막살나무. 산가막살나무. 두종이더라고요. 얘는 다른 종. 가막살이 무슨 별뽕나무 같지 않아요? 그냥 걔는 별뽕 같은 거. 가막살나무? 모양 비슷하다 그쵸? 그래서 열매가 별뽕나무하고 이거밖에 얘랑 없어? 다른 이유가요. 선생님들, 요거 따도 되나? 하나, 두 개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조그만 거. 열매가 둥글납작한 게 네. 있어요. 얘는 둥글납작하고 얘는 동그랗죠. 네. 얘는 덜꽁계열이에요. 덜꽁나무계. 덜꽁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벌금? 덜꽁. 그냥 꽁이 꽁꽁꽁인데 들이 아니라 덜꽁나무. 얘는 산가막살나무. 이런데 무슨 뜻이지? 두 개가 열매가 하나 들이라는 살짝 날 둥글납작하고요. 네네. 얘는 동글동글. 동글동글해. 그래서 나무 자체도 조금 달라요. 어려워. 걔는 덜꽁나무. 그런 나무들 느낌이 있어요. 얘가 덜꽁나무예요. 그래서 얘가 덜꽁나무예요? 살생이 하면 안 되거든요. 얘가 덜꽁, 상가막살 나무도 얘 만져 이건데 자생식물이야. 달라요. 얘랑 조금 다르죠. 얘는 잎이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얘는 그렇게 두껍게 느껴지고 얘는 얇아요. 나무가 만져보세요. 폭신폭신. 그리고 잎 모양도 다르잖아요. 달라. 둘 다 신었어요. 안 돼. 그냥 그쪽 계통이다. 우리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우리 거 아니야. 우리나라 종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나라 종인데 육종을 한 거죠. 육종 네. 했다. 그럼 원래 거는 육종을 개량을 해서 심은 거라서
쌍문 1동이요. 쌍문 1동 주민센터의 환경분과에서 저희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숲 지킴이 선생님들이 와서 숲 조사하고 이제 지키고 하실 거예요. 가리키고. 네. 여기 선생님들 성소리 나무 이렇게 그냥 서 있는 장소에 공원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얘처럼. 여기 막 이거 깔고 사람 이거 설치하고 하면서 펴었어요. 땅에 펴서 그냥 두면 유실돼서 뿌리가 노출될 위기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돌로 이렇게 아니면 목책을 하거나 이렇게 흙을 넣고 흙을 잡아줄 수 있는 지피식물들을 심어서 흙을 보존하면서 이 아이를 보존할 건가. 그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게 제일 좋아. 돈이 많이 들어가. 비가 많이 오면 이거 실내 내려갈 때 그럼 또 끝없이 보존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럴 때 흙을 잡아줄 수 있는 수정을 식물을 잘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땅 벽 표면을 피복할 수 있는 식물들을 그늘에 적응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심어주고 관리를 해주면 이 아이들이 여기 살아와서 흙을 보존해주고 이 상수리 나무는 여기서 더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에요. 참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봤을 때 이쪽이 좋아, A, 이쪽이 좋아,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걸 원해. 주민들이 깔끔한 걸 원해.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그리고 안에 매트도 있잖아요. 자, 북한산 가면 데크 깔기도 하잖아요. 저쪽에 새로고 조성한 구간에는 데크를 다 깔았어요. 근데 이게 좋아서. 데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이 매트가 마닐라 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밀적으로 분석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를 해서 얘를 설치했을 경우에 안에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땅이 피약을 하거나 더 이상 유실되진 않은데 설치비가 초기 시설비가 상당히 투자가 되고 걔가 노후되게 되면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공하는 데는 간단해요. 그냥 쇠말뚝 가지고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렇게 박으면 되고 이 주변은 괜찮지만 여기에 밖에 얘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비 오면 일로 물이 흘러내렸어. 이 땅 다 지금 트였잖아요.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참 다니면서 그거 불편 좋기는 한데 불편해. 노인들을 다닐 때 푹신푹신해서 좋대. 흙을 안 밟아서 좋대. 그 다음에 해동기에 얼었다 녹았다 할 때 질척거리지 않아서 이 등산로가 답합이 생기고 확장되는 걸 막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얘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물로 만든 게 아니라 마닐라 상으로 엮은 거예요. 돈이 굉장히 비싸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천연 재료다. 안에 근데 비닐이 들었어요. 이게 100% 천연 재료가 아니라 비닐이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둘 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건 우리 몫이에요. 설치된 것들을 해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우리 허락을 받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공해 놓은 것들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랬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포도시 동주민센터나 보건녹지과 쪽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건 소용없어요. 시민들은 이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들어가서 우리 시민의 소리를 그들한테 직접 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숨을 쉴 수 있어요? 네, 숨은 쉴 때. 비닐이 아니라 얘를 짤 때 저 직전을 할 때 비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분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모래 이거 중간에 얘들은 급하게 이제 여기에 있는 흘려 나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깔긴 했지만 얘는 좀 있으면 분해될 거예요. 위에 노출되면 부서지기 때문에 털어서. 이게 바닥에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됐다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투수가 안 돼요. 90%밖에 90% 물을 차단해요. 10%만 흘려보내고 나머지는 투수가 안 되는 층이에요. 그래서 얘를 시공하게 되면 물이 바닥으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얘는 흙 쓸려 내려가는 거 방지한다고 급하게 아마 여기다 시공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시공을 한 걸 우리가 다니면서 보고 거기 왜 90%를 왜 깔았니? 그거 걷고 매트를 설치해 아니면 뭐 흙다짐을 해 뭘 다른 걸 해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센터는 없을 거예요. 끝없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저 쌍문 일동의 주민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동네는 해도 1도 괜찮아 조용해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러면 그 사람들 일하기가 수월해지죠. 공무원들은 끝없이 옆에서 뭐라고 해줘야 돼요. 제일 그러면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끝없이 제기해주고 긁어줘야지. 선생님 이제 마무리. 우와. 2시간. 고생하셨다.